수시에만 있나? 수시에만 있나? 그랬는데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정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아니고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런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정시의 고대 사이버 국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능 최저가 있어요. 수능 최저 있는 전형 그 모집 단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시의 모든 모집 단위, 그러니까 수능 전형의 모든 모집 단위에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의 모집 단위에 저런 식으로 최저를 걸어 놓습니다. 최저를 걸어 놓으니까 그 부분 참고로 생각을 해 두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 최승지님 오셨나? 최승지님께서 요거를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또 오늘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권박사 엄마님께서도 요거를 말씀하셨던데, 이제 작년 가천대 기준이죠. 올해는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작년 가천대 기준에 보면, 요런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기술, 컴퓨터, 환경, 체육, 교육과인 경우에, 체육교육과인 경우에, 등급합에 대해서 1등급 상향 조정을 하는데 뭘 했을 때, 미적분 기하를 이용했을 때, 미적분 기하를 이용해서 수능 최저를 맞추게 되면 등급합이 6인데 5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등급합 10인데 9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한 어떤 과목을 특정한 모집 단위에서만 적용해주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대학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없는 대학이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있는 대학도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게 됐는데, 숙명여대에 보면은 신소재 물리 전공 지원자는 정시예요. 신소재 물리 전공 지원자는 탐구 영역에서 물리학을 선택하면 5% 가산을 준다. 저 모집 단위에 물리만 가산점이 있는 거예요.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모집 요강 꼼꼼히 보는 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새롭게 알게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뭉크 SY님께서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서울대 직윤하고 서울대 일반 전형의 수능 응시 지원 자격, 그러니까 서울대는 수능 응시 조건을 내잖아요. 수능 응시 조건을 내는데, 이게 이제 꼭 아셔야 돼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서울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 직윤은,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지만 서울대 일반 전형은, 수시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뭘 봐도 상관없습니다. 안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는 그 친구가 수능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서울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대학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시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만약에 그 수시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 그러면 수능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대학이.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둬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자유전공을 물어보셨습니다. 자유전공을 물어보셨는데, 자유전공은 교과만 뽑냐, 종합만 뽑냐? 자, 경희대 자유전공 현황을 보시면요. 교과만 뽑거나 종합만 뽑거나 하는 게 아니라 수능도 뽑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교과도 뽑고, 수능도 뽑고, 종합도 뽑고, 논술도 뽑잖아요. 그리고 수능도 뽑죠. 근데 국제 캠퍼스에 있는 자유전공학부는 지역균형 전형과 수능 전형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유전공이 어떤 것만 뽑는다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7호님께서 광운대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광운대는 수시 모집 요강만 보면은, 광운대 수시 모집 요강만 보면은, 자유전공이 없어요. 수시 모집을 안 하기 때문에. 광운대 자유전공은 뭐만 하느냐? 수능으로만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된 전형계획안 재공지한 거 있잖아요. 광운대는 재공지를 했어요. 수정된 전형계획안을 공지했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은 저렇게 수능만 뽑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나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따라서 저게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저런 부분이 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죠. 뭐가 있냐? 자율전공학부 자연, 자율전공학부 인문, 이렇게 자율전공학부 자연과 자율전공학부 인문으로 나누어서 뽑으면 이 자율전공학부는 자연 계열만 선택할 수 있냐? 이 자율전공학부는 인문 계열만 할 수 있냐? 자,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쵸? 예, 네,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볼까요? 숭실대 모집 요강에 보시면 자유전공학부 인문과 자유전공학부 자연으로 나누어 뽑지만 입학 후 계열 제한 없이 모든 모집 단위로 전공 선택이 가능하다. 즉 뽑을 때는 나누어서, 왜? 뽑을 때는 나누어서, 그러나 전공 선택은 자유롭게.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하냐? 그건 고등학교 때 학습적 유불리를 존중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분명히 어떤 친구는 사회를 중심으로 학습을 했고, 어떤 친구는 과학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 학습적 유불리를 그대로 자유전공이라고 통으로 뽑게 되면 그 학습적 유불리가 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을 좀 더 강조를 하고 강화를 시켜서 우리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걸 인문과 자연으로 나누어서, 동국대도 저거를 인문과 자연으로 나눠서 뽑죠. 열린전공학부를. 하지만 열린전공학부 인문으로 들어가서도 자연계열 갈 수 있고, 열린전공학부 자연으로 가서도 인문계열 갈 수 있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오브 더 레인보우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저런 말이 없다. 그러면 자유전공학부가 그냥 하나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자유전공학부가 저런 식으로 인문 자연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는 실제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서도 국수형사, 국수형과로 이 반영 교과가 정해져 있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동국대가 열린 전공학부를 인문 자연으로 나누는 거는 인문 계열은 국수형 사 한국사고요. 자연 계열은 국수형 과 한국사거든요. 그래서 인문 자연 나눠서 뽑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인문 자연 나누지 않아도 되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국수형 사과를 다 보기 때문에 저걸 나누지 않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귀염둥이님께서도 저거를 질문을 하셨고, 자전으로 들어갔는데 인문과 자연으로 나누는 걸 들어갔는데, 그러면 저 자전으로 들어간 것이 선택도 그렇게 제한이 돼 있나? 그러면 이제 그 선택 제한을 다 따져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별표를 보셔야 된다 했죠. 이렇게 별표가 있으면. 이렇게 별표가 있으면 별표를 보셔야 된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집 요강을 보다가 저런 별표가 있으면 별표는 뭐지? 하고 꼭 봐야 된다. 아시겠죠? 오늘 다 잊으셔도 그건 잊으시면 안 돼. 이렇게. 그쵸? 이렇게. 스포츠학부, 예술창작학부, 재직자 전담학과, 계약학과는 전공선택 불가. 이런 거죠. 되셨죠? 예. 자유전공은 보통은 원하는 데 다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단과대 전공 있죠. 단과대, 그러니까 광역모집은 전공 정원의 150%를 못 넘도록 돼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차이도 알아두시면
조금 되실 거예요. 그 모집 요강에서 다 표현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유전공을 학종으로 뽑으면 질문들 많이 하셨거든요. 전공 적합성이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은 최근의 흐름, 그러니까 학종의 흐름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요. 최근의 학종의 흐름은 전공 적합성에서 계열 적합성으로, 계열 적합성에서 진로 역량으로 옮겨가는 게 최근의 흐름입니다. 학종의 흐름은. 그러니까 자유전공을 학종으로 뽑는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질문도 하시고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자유전공을 학종으로 뽑으면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최근의 학종은 전공 적합성에서 계열 적합성으로 넘어가고 그뿐만 아니라 계열 적합성에서 진로 역량으로 넘어가는 게 최근의 학종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라는 특정 전공에 따르는 역량인 거고 계열 적합성은 단과대학이나 인문 자연 계열에 따르는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죠. 전공 적합성하고 계열 적합성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진로 역량이라는 거는 진로 탐색 노력이나 실전적인 태도나 적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무전공 모집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아도 진로 역량을 강조하는 학교라면 저 부분들을 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학종을 잘하는 대학 중에 하나인 경희대 같은 경우도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아까 보셨잖아요. 이 자유전공을 뽑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전공을 진로 역량을 보지 않고 자기 주도성을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자기 주도성이잖아요. 실전적 태도와 적극성.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저것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최근의 학종 자체가 저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전공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은 속성을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거를 굉장히 좁은 의미로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학의 속성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리를 이수했냐 안 했냐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공학의 속성이 물리를 했냐 안 했느냐 물론 있겠죠. 물리를 했냐 안 했느냐 있겠지만 공학의 속성이라는 것은 물리를 했냐 안 했냐 이전에 현실화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공학이라는 거는 자연과학과 다른 공학의 속성은 이론적인 것들을 현실로 끄집어내는 노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현실화하게 하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이론을 배우는 거잖아요. 공학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학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현실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공학적 속성인 거예요. 물리를 했냐 안 했냐 중요하죠. 근데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물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를 하는 거지 물리를 하는 게 공학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성에 대해 생각하는 것들을 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의 속성은 무엇인가? 학업 역량, 그러니까 성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학업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굳이 종합전형에서 뽑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전공적합 그 자유전공을. 그러니까 이 자기주도성이라는 게 바로 내가 뭔가를 스스로 진로 탐색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주도적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내가 찾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는 것이 자기주도성인 거고. 제가 한동안 학종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낯서실 수 있는데 학종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이렇게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없는 장르이기 때문에 학종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조금 안 했던 측면이 있는데
오랜만에 학종 말씀을 드리니까 되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학종이라는 것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것을 자꾸 도식화시켜서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라고 결론을 내려고 도전하는 순간, 그렇게 시도하는 순간 우리는 학종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고 학종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이 아이가 문과적 공부를 했냐, 이과적 공부를 했냐 보다 이 아이가 우리 학교에 와서 스스로 과제를 찾고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할 의지를 갖고 있는 아이고 그런 자질과 태도를 갖고 있는 아이냐 아니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부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하는 순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학종 원서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도전하시는 거지.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도전을 해보는 것이지, 이건 될 거니까 쓰고 이건 안 될 거니까 안 쓰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연대 저트 점수에서 등급보다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근데 여기에 그 설명해 하신 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해당 과목의 석차 등급에 해당하는 석차 백분율을 넘어갈 경우에는 석차 백분율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Z 점수를 계산을 하다 보면 석차 백분율이 1.11을 넘어가게 나오는데 우리 애는 2등급인데 1.12를 넘게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대는 해당하는 석차 백분율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석차 백분율을 적용한다. 0.12를 그냥 주는 거예요. 0.12를. 그러니까 우리가 1등급인데 석차 백분율, 그 Z점수 계산을 했더니 석차 백분율이 0.07이 나왔다. 그러면 0.04를 주는 거예요. 연대 기준의 석차 백분율에는 0.04가 없거든요. 0.04가 없고 뭐 0.03 얼마 이런 식으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계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 Z점수를 산출하다 보면은 0.04가 넘어가는데 1등급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0.04가 넘어가는데 1등급인 경우가 있으면 그 친구는 그냥 0.04를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2등급인데 석차 백분율 계산을 했더니 2등급에 해당하는 이 0.11보다 훨씬 더 앞에 있는 뭐 0.039 이렇게 나온다. 그럼 0.039를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범위 밖으로 넘어갔을 때 불리한 거 아니냐. 불리할 수는 있지만 그게 막 무한정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율고 물어보신 분도 계셨어요. 좋은 엄마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그 부끄러워하시지 말고 물어보실 수 있죠. 자율고. 자사고라고 우리가 보통 쓰잖아요. 그 자사고는 자율형 사립고의 준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를 자공고라고 하고, 그래서 건대에 보면 건대는 자율고라고 해놓고 동그라미 X 지원 자격을 동그라미 X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자율고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업 역량과 교과 성적이 다른 말이냐라고 질문을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의 그 동점자 처리를 보시다가 우리 다둥만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그 학업 역량은 정성평가적 용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학업 역량이 넓은 범위고 그 안에 교과 성적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학업 역량은 태도나 의지나 교과목 이수 현황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학업 역량이라는 범주 안에 교과 성적이 있을 수 있으나 학업 역량이 훨씬 더 넓은 범위고, 그래서 학업 역량과 교과 성적이 다른 거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그러니까 그리고 교과 성적이라는 거는 학생부 교과 성적의 교과 전형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학교성 교과 전형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학업 역량이라는 거는 정성평가, 그러니까 교과 성적은 정량평가고 학업 역량은 정성평가니까 이게 범주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부분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PT 안에 못 넣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학생부 우수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전형들이. 근데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대체로 이제 종합 전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교과 전형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교과 전형인데도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라는 걸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고 보시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두 개 있는 대학들은 교과 전형은 똑같은데 추천을 받냐 안 받냐로 차이가 보통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질문은 한 것 같고요. 이렇게 이 수시 지원과 직접 관련되는 질문을 하신 부분은 제가 오늘 답을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시와 관련된 걸 하는 게 아니라 모집 요강에서 용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으니까 혹시 당신 질문이 안 나왔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들은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새겨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1시간 반을 넘게 했는데도 들으시는 분들이 승자십니다. 이렇게 한 번씩들 다들 하세요, 스스로. 진짜, 이렇게 1시간 반 넘게 이렇게 라이브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승자고, 다시 보기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다시 보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승자입니다. 그러니까, 자부심 가지시고 차근차근히 하나씩 알아가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